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국회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의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의정 갈등이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할 레지던트를 뽑았는데 297명 모집에 11명이 지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경북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농업의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똑똑한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청년 농부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10일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국회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석희 국회의원은 내란 공범으로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동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안동 시국행동은 10일 송현 오거리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됐던 의정 갈등 벌써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도 축소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할 레지던트를 뽑았는데 7개 병원에 11명이 지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도 풀이됩니다. 일선 병원에서는 예상은 했다면서도 이대로라면 병원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 의료인은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상급 종합병원이 재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전공의가 몇 년만, 2, 3년만 제대로 안 들어오면 상급 병원에서 해야 될 중증 환자나 암 환자나 희귀 환자들 치료의 역량들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 피해들을 이제 환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전공의 지원자가 한참 모자라지만 현재로선 추가 모집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 내년 1월엔 인턴도 모집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온다 해도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 기존 이제 신입생이랑 돌아온 인원까지 합치면 이게 현실적으로 교육이 힘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환자 수는 한정돼 있는데 수련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전공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과잉이 된다면 수련하는 것도 뭐 이전보다는 확실히 수련의 질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갈등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이어졌고 내년 의료인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좀처럼 갈등을 풀지도 해법을 내놓지도 못하는 사이 상황은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북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붙여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채팅방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제작 유포가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도 내 학교에서 확인된 피해 사례만 17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나 피해 지원과 관련된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더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불효불급한 예산은 잔뜩 넣어놓고 이 딥페이크 관련된 예산이 그냥 학폭의 일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별로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해 경북교육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통합이 된다면 다양한 교육사업과 인력 구성, 교육청 재정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교육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구시 주도의 행정통합이 된다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은 통합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교육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은 1년 만에 초, 중, 고 한 개 교식만 남기고 군위군 내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 늘어난 5조 6,174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의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똑똑한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곤충연구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딸기 농사에 적용해 온도와 습도, 빛의 양 등을 수치로 분석, 또 관리하고 있는데요. 경주 지역과 상생하는 청년 농부를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의 한 딸기 농장입니다.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에 비해 3배가량 높고 규모가 큰 비닐하우스가 눈에 띕니다. 흙에서 재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에서 키우는 수경 재배입니다. 딸기를 줄지어 매달아 베드 26개를 설치했습니다. 높이 6m, 길이 70m, 폭 23m 규모의 상하 이동식입니다. 온도와 습도 조절을 비롯해 광합성 효율,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스마트팜을 도입하면서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곤충연구원으로 일하다 지난 2018년부터 딸기 농사를 시작한 청년 농부는 전통적인 농업의 자동 제어 방식을 접목해 딸기 농업 장인인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농사도 하나의 창업입니다. 농사를 아무런 기술 없이 도전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께서 35년간 딸기로만 농사를 지으셨고 그 노하우를 제 나름대로 수치화하고 데이터화 한다면은 성공적인 귀농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기원 청년의 아버지는 40년째 딸기를 재배하면서 지난 2015년 전문 농업 경영인인 농업 마이스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딸기 분야 농업 마이스터는 전국에 15명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사 짓다 보니까 모든 걸 몸으로 때우면서 힘들게 시작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편하게 농사 짓기 위해서 스마트팜 이웃을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어라. 딸기 당도가 높고 식감이 풍부하다고 알려지면서 경주 지역 소상공인과 직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딸기 품질이 정말 너무 좋고요. 맛이라던가 모양, 퀄리티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고 너무 좋은 딸기들을 가져다 두셔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손님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최신 기술을 접목해 똑똑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가 경주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성의 41%, 여성의 경우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요. 결혼하지 않을 이유를 물었더니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천차만별이겠지만 한 결혼정보회사의 보고서를 보면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5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신혼집 마련 비용이 80%나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예식장 비용이 평균 2,150만 원에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비용이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니 결혼할 엄두를 내기 힘든 경우도 있겠죠. 이런 고비용 구조가 비혼 증가와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예식업계의 가격 고지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저렴한 공공 예식장과 의상 대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식 간소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건 어떨까요? 결혼식이 거칠에 치중된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축복받는 소박한 자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갤러리를 빌려서 결혼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첫 만남부터 결혼 후 계획을 담은 사진과 그림들을 전시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건데요. 비용도 크게 절감하고 그 독특함에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스몰 웨딩의 간단한 예물과 셀프 웨딩 사진 등 실용적인 선택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더 많은 신혼 부부들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대구시가 탄핵 전국 등 비상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긴급 확대 간부회의에서 탄핵 등으로 전국이 어지럽지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은 협의 절차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연말연시 유흥과 향락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자세를 잘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산업은행이 규제 자유특구 공동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은 대구 경북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금융상품 지원, 금융자문과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내 5개 특구 60여 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북도는 2019년 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시작으로 안동 산업용 햄프, 김천 스마트 그린 물류, 경산 전기차 무선 충전, 의성 세포 배양식품 등 5개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영천 지역의 수돗물에서 망가니 기준치를 초과해 밤사이 일부 지역의 식수 사용이 금지됐다 해제됐습니다. 영천시는 10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완산동과 금노동 일대 수돗물에서 망가니 기준치를 초과해 6천여 가구의 식수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9일 낮부터 영천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이 오염돼 수도꼭지 필터색이 변했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영천댐 원수에서 망가니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천시는 오후 6시 18분 영천댐 원수 전도 현상으로 망간이 유입돼 수질 기준치 0.05ppm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문자를 발송했고 10일 0시 14분에는 완산동 금노동은 0.056ppm으로 기준을 초과해 음용 금지 바란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영천시는 이후 배수와 염소 처리 등을 통해 망간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잠정적 수질 검사 결과 망간 수치가 수질 기준 이하로 내려가자 음용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문경시 청년센터가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과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청년 세대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합니다. 문경시는 앞서 청년센터 민간 위탁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난달 2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영업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